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곳은 바로 반도체라는 이름의 전장이죠. 과거 이 거대한 영토의 왕좌를 차지했던 한 거인이 잠시 휘청이는 사이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나 판세를 송두리째 뒤집을 만한 충격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었죠. 한 기업의 생존은 물론이고 나아가 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세계 경제와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떤 거대 기업들이 숨막히는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깊은 이면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대한 기업들의 살벌한 움직임과 그 파장이 궁금하시다면 부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부품이 아니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심지어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까지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이자 현대 문명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미래 산업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때 이 반도체 왕국을 호령했던 절대 강자가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바로 인텔입니다. 한때 인텔은 컴퓨터의 두뇌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며 그들의 프로세서 없이는 어떤 PC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죠. 당시 인텔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로 반도체 업계의 독보적인 왕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좌란 없는 법이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고 모바일 AP 시장이 급부상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텔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미세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전화와 전환이 늦어지면서 그들의 아성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이 새로운 강자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대만의 TSMC와 대한민국의 삼성 파운드리가 바로 그들이죠. 이들은 인텔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파운드리, 특히 TSMC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안정적인 기술력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죠. 인텔은 한때 스스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던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의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경쟁사들에게 밀려 위탁 생산을 맡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인텔은 펜 겔싱어 CEO를 필두로 IDM 2.0이라는 야심찬 부활 계획을 선포합니다. 이는 인텔이 다시 한번 설계와 생산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영광을 되찾고 나아가 자체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여 TSMC와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쟁자들에게 도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죠. 시장은 인텔의 이러한 움직임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한때 왕좌에 앉았던 거인의 화려한 복귀를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인텔은 과거의 영광의 영광을 되찾고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인텔의 재기를 주목하고 있던 그 시각,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용한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 파운드리였죠. TSMC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삼성 파운드리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쟁사들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기술 격차를 좁히고 미래를 선점하려 했죠. 특히 삼성 파운드리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즉 GAA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의 핀팻 구조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트랜지스터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었죠. GAA는 마치
반도체 회로의 문을 사방에서 감싼 형태로 설계되어 전류 흐름을 더욱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칩의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여주는 그야말로 반도체 기술의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삼성의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이 GAA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죠. 겉으로는 조용하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뜨거운 집념과 열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텔이 화려한 부활을 선언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삼성 파운드리는 묵묵히 칼을 고 있었던 것이죠. 이 침묵 속의 반격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인텔의 화려한 복귀를 기다리던 그때였죠. 반도체 업계의 시선은 온통 거인의 제도약에 쏠려 있었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한 방이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으니 바로 삼성 파운드리였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고 번개처럼 나타난 격이었죠. 겉으로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삼성이 인텔이 화려한 부활을 선언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묵묵히 준비했던 반격의 서막을 알린 겁니다. 2022년 여름, 삼성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발표를 합니다. 바로 2나노미터 NM 공정을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이 소식은 단순한 기술 개발 로드맵 발표를 넘어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듯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뜻밖의 사건이었달까요? 당시 파운드리 시장의 선두주자는 확고한 TSMC였고 삼성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었지만 이 나노 공정은 아직 먼 미래의 기술로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인텔 역시 이 나노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들의 로드맵은 삼성보다 늦은 2026년 이후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이처럼 파격적인 시점을 제시한 것은 그야말로 기습 공격이나 다름없었죠. 그렇다면 이 나노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토록 큰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한 원자 몇 개 크기에 맞먹는 극미세 단위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단순히 회로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을 넘어선 물리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일과 같죠. 마치 축구장에 개미들을 가득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그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의 몸 안에 또 다른 미세한 도시를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미세한 회로를 구현하면 칩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더 오래가고 인공지능 연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등 우리 삶의 모든 디지털 경험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텔에게 이 소식은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IDM 2.0 전략을 통해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왕좌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던 인텔은 자신들의 1.8나노 공정 인텔 18A 상용화 계획을 2025년 하반기나 2026년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보다 훨씬 앞서 이 나노 공정을 2025년에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니 인텔의 야심찬 재건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었죠. 마치 마라톤에서 앞서 나가던 선수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를 만난 듯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인텔의 부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삼성의 발표는 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격변을 가져온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인텔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기술 로드맵은 단순히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객사를 유치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텔이 삼성보다 늦게 첨단 공정을 선보인다면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주요 고객사들은
더 빠른 기술력을 가진 삼성이나 TSMC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이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일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속도가 곧 시장 지배력으로 직결되는 첨단 반도체 전쟁에서 한 발 앞선 기술 발표는 단순한 우위를 넘어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삼성의 발표 직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요동쳤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때 절대 강자였던 인텔이 다시금 위기론에 휩싸이는 순간이었죠. 마치 고요했던 호수에 거대한 돌이 던져져 잔잔한 물결이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변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거대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치열한 드라마에 새로운 막을 올린 셈이었습니다. 삼성의 이 나노 기습 상용화 발표는 인텔의 자존심이자 미래였던 IM 2.0 전략에 대한 치명적인 의문 부호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한 방이 글로벌 기술 패권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삼성의 이 나노 공정 기습 상용화 발표는 마치 고요하던 바다에 거대한 쓰나미가 들이닥친 것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기술 로드맵과는 다른 한 발 앞선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이 두 나노라는 숫자가 단순한 수치의 변화를 넘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 나노 단위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칩 하나에 집적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곧 전력 효율은 높이고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로 직결됩니다. 마치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면서도 각자의 역할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기술과도 같죠. 이 나노 공정은 현재 인류가 상상하고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미세한 공정 기술 중 하나로, 이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기술의 한계를 또 한 번 뛰어넘은 혁신적인 도약이라고 특히 삼성의 이번 발표가 인텔에게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인텔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1.8나노 공정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2024년 2나노, 2025년 1.8나노 양산을 목표로 삼으며 IDM 2.0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었죠. 그런데 삼성이 인텔의 2나노 계획보다도 빠른 2025년 2나노 양산을 선언하면서 인텔은 기술 리더십을 되찾으려던 그들의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셈입니다. 마치 인텔이 다음 해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는데 경쟁자가 올해 세계 선수권에서 예상치 못한 신기록을 세워버린 것과 다를 바 없죠.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의 이번 발표를 인텔의 IDM 2.0 전략에 대한 사망 선고에 가깝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기술 로드맵에서 한 발 뒤처지는 것은 반도체 전쟁에서 곧 패배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의 반응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듯 격렬했습니다. 삼성의 발표표 직후 인텔의 주가는 크게 출렁였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형도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미래의 기술 리더십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금의 흐름을 빠르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의 왕을 위협하는 체크메이트 직전의 상황처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이 나노 상용화는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TSMC와의 경쟁 구도입니다. 오랫동안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TSMC는 2025년 이 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이번 발표로 인해 TSMC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된 상황이죠.
마치 두 명의 거인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한 선수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치고 나가며 경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모습과 같습니다. 삼성은 GAA 기술을 통해 TSMC의 핀팻 기술과의 차별점을 부각하며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어떤 아키텍처가 미래 반도체 시장의 표준이 될 것인가 하는 주도권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인텔에게는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나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DM 2.0 전략의 핵심은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여 다시금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것인데, 삼성의 산재적인 2나노 발표는 이러한 부활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파운드리 고객사들은 최첨단 기술을 누가 먼저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인텔이 기술 로드맵에서 계속해서 뒤처진다면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은 비단 기업 간의 싸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통신, 심지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첨단 산업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어느 나라가 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느냐는 국가의 경제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삼성과 인텔, 그리고 TSMC의 경쟁은 결국 미국과 한국, 대만이라는 국가들의 기술 패권 경쟁이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문제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치열한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삼성의 한방이 전 세계 반도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의 이 나노 기습 상용화는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반도체 왕좌의 게임에서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인텔의 자존심이자 미래였던 IDM 2.0 전략에 대한 치명적인 의문 부호를 찍는 순간이었죠. 기술 경쟁의 잔혹함과 예측 불가능성이 극대화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심지어 국가 안보적 파급력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처절한 노력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국방 등 모든 첨단 산업의 심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것이죠. 삼성의 이 나노 사례는 이러한 기술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며 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미래의 승자를 가르는 것은 결국 끊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도전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반도체 패권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그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며 앞으로 펼쳐질 더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를 예고하는 격렬한 서곡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삼성의 이번 발표가 인텔에게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인텔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18나노 공정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2024년 2나노, 2025년 1.8나노 양산을 목표로 삼으며 IM 2.0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었죠. 그런데 삼성이 인텔의 2나노 계획보다도 빠른 2025년 2나노 양산을 선언하면서 인텔은 기술 리더십을 되찾으려던 그들의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셈입니다. 마치 인텔이 다음 해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는데 경쟁자가 올해 세계 선수권에서 예상치 못한 신기록을 세워버린 것과 다를 바 없죠.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의 이번 발표를 인텔의 IDM 2.0 전략에 대한 사망 선고에 가깝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기술 로드맵에서 한 발 뒤처지는 것은 반도체 전쟁에서 곧 패배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의 반응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듯 격렬했습니다. 삼성의 발표 직후 인텔의 주가는 크게 출렁였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형도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미래의 기술 리더십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금의 흐름을 빠르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의 왕을 위협하는 체크메이트 직전의 상황처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이 나노 상용화는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TSMC와의 경쟁 구도입니다. 오랫동안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TSMC는 2025년 이 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이번 발표로 인해 TSMC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된 상황이죠. 마치 두 명의 거인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한 선수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치고 나가며 경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모습과 같습니다. 삼성은 GAA 기술을 통해 TSMC의 핀팻 기술과의 차별점을 부각하며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어떤 아키텍처가 미래 반도체 시장의 표준이 될 것인가 하는 주도권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인텔에게는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DM 2점 전략의 핵심은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여 다시금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것인데 삼성의 선제적인 두 나노 발표는 이러한 부활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파운드리 고객사들은 최첨단 기술을 누가 먼저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인텔이 기술 로드맵에서 계속해서 뒤처진다면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술 경쟁은 비단 기업 간의 싸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통신, 심지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첨단 산업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어느 나라가 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느냐는 곧 국가의 경제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삼성과 인텔, 그리고 TSMC의 경쟁은 결국 미국과 한국, 대만이라는 국가들의 기술 패권 경쟁이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문제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치열한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삼성의 한방이 전 세계 반도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의 이 나노 기습 상용화는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반도체 왕좌의 게임에서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인텔의 자존심이자 미래였던 IDM 2.0 전략에 대한 치명적인 의문 부호를 찍는 순간이었죠. 기술 경쟁의 잔혹함과 예측 불가능성이 극대화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국가 안보적 파급력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처절한 노력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국방 등 모든 첨단 산업의 심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것이죠. 삼성의 이 나노 사례는 이러한 기술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며 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미래의 승자를 가르는 것은 결국 끊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도전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반도체 패권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그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며 앞으로 펼쳐질 더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를 예고하는 격렬한 서곡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